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5월 3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뭐 답답하죠. 오늘 이제 아침에 출발은 되게 좋았는데 오후에 그냥 흘러내리면서 시장 결국엔 그냥 보합에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오늘도 뭐 요즘에 좀 장이 소강 상태 뭐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 뚜렷하게 뭔가 좀 이슈도 좀 없는 것 같고 미국도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래서 일부 개별 기업들만 뭐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오늘 오전에도 오늘 장에도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보고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AI, 네, 신한 IT와 이게 이제 그 IT 기업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아마 IR을 했던 것 같고요. 신한에서 그 에너지 업종 투자 의견 점검 또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나 배드걸 굿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시황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SK 대원강업 롯데정밀화학 시원한 ADE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이제 AI랑 뭐 데이터 센터 뭐 또 일렉트릭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걸 이제 약자만 따서 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긴 보고서인데 그냥 최대한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미국 증시랑 이슈들 사실 이슈가 많지는 않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기사를 봐도 사실 SK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판 결과 요것 때문에 사실 오늘도 SK가 뭐 급등해 버렸죠. 근데 당연히 SK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뭐 계속 어떻게 움직일지 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오늘 급락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했고 특히 충격파는 세일즈포스. 요 이제 기업용 고객 관리, 그러니까 고객들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CRM이라 그러죠. 요거 만드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 회사 주가가 오늘 2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엔비디아까지 같이 빠지면서 AI 이거 진짜 이게 진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냐 이제 의심이 좀 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의 1분기 GDP는 일단은 속보치 대비보다 좀 떨어졌어요. 속보치는 1.6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1.3으로 좀 하향됐습니다. 약간 좀 미국 그 경기는 둔화되는 게 좋죠. 사실 지금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니까. 그러나 증시에는 뭐 그건 반영이 안 됐고 유가도 떨어졌고 금리도 떨어졌는데 증시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내구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가 좀 안 좋았습니다.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는 아직 견조하고 내구재 상품 소비는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고 글로벌 1위 기업용 고객 관리 프로그램 업체 세일즈포스가 AI 기능을 도입했는데도 안 좋았고요 실적이. 그래서 동반해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급락했고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중동으로 수출하는 그 AI 가속기 승인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수출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게 빌미가 됐죠. 뭐 꼭 이제 이게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빌미가 되면서 엔비디아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락을 했고 소비재 기업들은 최근에 좋습니다. 최근에 신발 관련된 기업들 흐름이 좋은데 오늘은 풋라커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 가전유통사 베스트바이도 13% 급등했고 테슬라가 중국의 그 자율주행 그 시스템 그거 출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1.5% 올랐고 컴퓨터 제조사인 HP는 호실적 때문에 17%나 급등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PC 매출이 기업황 중심으로 2년 만에 또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실적은 좋았어요. 반면에 델도 좋았거든요. 근데 델은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어서 좀
양사가 엇갈리가 있고, 세일즈포스가 이제 이게 우리가 성장주나 이런 걸 볼 때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매출 성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출 성장률이 10.7까지 떨어졌어요. 성장을 했는데 증가율이. 고객 청구액도 3%의 증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점점 매출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AI를 도입해도 뭔가 지금 나아진 게 없고 매출이 예상보다 늘질 않았어요. 기업들이 오히려 AI 관련 지출을 늘리니까 이런 이제 세일즈포스에 이제 투자한 여기에 이제 청구하는 금액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AI로 대체하는 그런 일부 흐름도 나왔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AI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위협이 되고 있는 또 모습처럼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HP 컴퓨터나 반도체는 오히려 실적이 좋은데 이걸 이용하는 뭐 AI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장 마감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뉴욕 형사 재판에서 성추행 입막음 위해서 뭐 사실을 은폐가 아니죠, 은폐죠. 사실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막 위조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배심원 판결에서는 34개의 죄를 다 유죄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판사가 7월 달에 결정하거든요. 그때 징역형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좀 그건 부담되니까 아마 가택연금에 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선거 운동 자체에는 문제는 없대요. 그래서 선거 득표율엔 근데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실제 판결 이후로 바이든이 49%로 올랐고요. 트럼프가 48%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에는 이미지에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는 사실 없었고요. 이슈라고 이게 딱히 뭐 이슈라고 할 거는 뭐 요 두 개죠. SK랑 테슬라가 중국에서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기능을 등록 준비하는데 이게 좀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8월 8일 날 또 로보택시도 나오고 하니까 공개되니까 최악의 지금 뭐 전기차 상황이죠. 근데 뭔가 좀 전기차 쪽에도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뭐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갑자기 SK가 주가가 이틀째 폭등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엔 요거죠. 그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제 1.3조 원을 줘야 돼요. 지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3심이 남아있죠. 대법원 판결. 3심까지는 안 줘도 되는 상황 맞아요. 맞는데 왜냐면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 안 났는데, 근데 보통 이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2심 판결이 거의 3심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합니다. 뒤집힐 가능성은 현실로선 많지 않고, 그럼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주자, 이제 미루잖아요. 이자가 쌓여요. 이자가 하루에 뭐 1억씩 쌓인다고 합니다. 요 이자까지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만 지나도 이게 몇백억이 돼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최태원 회장은 지금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현금은 없고, SK 근데 지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SK 지분 17%인데 그러니까 좀 진작에 좀 주주환원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 누구죠? 그 이게 몇 번 어떤 분이 뭐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거 올리셨겠습니까? 그 SK 주가 막 200만 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 SK가 직접 그걸 몇 년 전에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뭐 주가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했고, 시가총액 뭐 아무튼 그때 100조 원 이상까지는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아무것도 된 건 사실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SK가 지금 지분 17% 갖고 있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으면 이런 걱정 안 하겠죠. 이렇게까지는 또 걱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1.3조 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고, 주가도 지금 부진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분 가치가 2조 원 좀 넘거든요. 2조 원 정도 되는 지금 지분 가치예요. 근데 SK 실트론 지분 갖고 있대요.
요거 만약에 팔면 한 5천억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8천억 모자라고. 또 8천억을 뭐 SK 지분을 팔아서 할 수도 있지만 담보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또 한 6천억 가까이 담보대출 받아놨어요. 6천억은 받아놔서 이거 또 담보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담보대출을 지분을 담보로 해서 받으려면 주가가 빠지면 안 돼요. 담보가치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주가 방어하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저 이자 지급하려면 뭐 저 이자 지급 위해서는 SK 그 배당 있죠. 예. 그죠. 배당을 늘려서 그럼 최태원 회장이 배당을 받겠죠. 그 이제 그걸로 이자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SK 배당을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자사주 25% 갖고 있거든요. 자기 주식 그 SK가. 그거 뭐 어쨌든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백기사 같은 거 우군을 확보해서 자사주를 주고, 그러면 의결권이 부활해요. 지금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백기사, 예, 한마디로 우호 세력한테 자기 주식 이제 회사의 자사주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게 의결권이 부활을 합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용납하시겠어요? 예, SK 주주분들 용납 안 하죠, 당연히. 예, 그 자사주 다 전량 소각해야 되는데, 전량 소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량 소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주 가치를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호 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백기사하면, 예, 그건 이제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럼 주주 가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주주들이 당연히 원치 않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SK 이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선 아무튼 최태원 회장은 정말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예요. 예, 저 1.3조 원을 마련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SK 지분 팔기도 어렵고, 실트론 팔아도 안 되고, 담보대출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SK 주식 주가 올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SK 주가가 올라서 이 주주, 그러니까 이 지분 가치가 확 올라가면, 그러면 그만큼 이걸 매각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담보 가치도 더 늘어나니까 담보대출 받기에도 더 유리해지고. 근데 지금의 현 주가로는, 예, 저 1.3조 원을 내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나 지금의 SK 주가는 올라가는 거는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SK 주가가 일단은 올라가야 돼요. 가야만 유리할, 조금 더 이걸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 또 혹시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 오늘 이제 보고서는 한번 좀 보면 AI, 그러니까 24년도 IT 뭐 IT 이제 기업들 모셔다가 아마 아이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조금 회복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 AI 기능 강화하고 폴더블 폰 계속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또 가전도 좋아질 것 같고, 요새 데이터 센터 냉난방 공조 요것도 수혜주로 좀 많이들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쪽도 주가 재평가, 이게 여기가 LG전자죠. 가전도, 저는 가전도 올해 하반기엔 돌아설 걸로 봐요. 가전도. LG전자도 정말 고생들 하셨는데, 가전도 하반기에는 금리만 낮춰주면 돌아설 것 같고, 거기에 이런 냉난방 공조는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주가 재평가를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을 좀 제시를 했고, 반도체는 뭐 서버가 상반기 업황을 견인을 했고, 서버 또 교체 주기도 돌아오거든요. 또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 이거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HBM 경쟁 우위도 있고 이 SSD 역량이 있는 하이닉스를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고, 소부장은 일단 장비업체는 그 올해는 미세화나 DDR5 전환 따라서 생산 능력이 감소한 영향으로 일단 이제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 아마
수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 STI, AP 시스템, PSK 홀딩스 이런 걸 주목하자는 내용이고요. 소켓은 리노공업과 그 다음에 ISC, TSE를 적어주셨고 전공정 부품은 원익 QNC 여기를 가장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각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투자 포인트. LG전자는 뭐 가전 돌면서 냉난방 공조, 삼성전기 MLCC 수요 회복, 고사양 MLCC, 그 다음에 서버용 플립칩 BGA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니까 서버 쪽 좋아지는 거. LG노텍은 이제 애플, KH바텍은 좀 소외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폴더블 폰 이쪽 수요가 좀 늘면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반도체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뭐 삼성보다는 우위에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로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파크 시스템즈도 요즘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 보고서 읽어보면. 그래서 상반기에 좀 인건비 이게 인건비가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반기엔 이게 좀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뭐 STI는 일단 리플로우 장비, 요 그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이제 기판과 기판, 그러니까 칩과 칩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좀 장비죠. 그리고 AP 시스템, 요새 AP도 굉장히 각광받는 게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처럼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장비 수주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펨트론 반도체 이것도 이제 검사 장비. 그다음에 LB 세미콘이 어젠가 그젠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들어갔죠. 그래서 오사트 기업이죠. 그래서 요 회사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신규 해외 팹리스 고객사 물량 수주 따라서 비메모리 쪽 매출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메모리 부분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있고요. 이미지 센서. 그리고 여기 부품은 원익 QNC를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IT 서비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삼화전기, 오픈엣지, 아모센스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한 번씩 뭐 읽어보시고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롯데이노베이트는 옛날에 롯데정보통신입니다. AI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산업별 영향인데, AI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서 이제 점점 퍼지는 거죠. 로봇의 복구, 전기전자, 그 다음에 반도체 탑재량 올라가고, 이런 걸 또 만들어주려면 디자인 하우스도 필요하고 후공정 턴키 서비스 제공해야죠. 바이오, IT 파생되는 게 되게 많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빅테크들의 시설 투자 꾸준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고점은 얼마 멀진 않은 거는 같아요. 증가율로 보면 증가율은 계속 오르긴 하는데 증가율은 이제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투자율 자체는. 그리고 탑재량, 낸드 탑재량인데 스마트폰, PC 다 올라가죠. 이건 반도체한테 좋죠. DRAM 시장 내 HBM 비중은 이제 내년에 30%까지. 그리고 뭐 올해 연말 기준으로 HBM 생산, 아직 마이크론은 좀 되게 부족하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HBM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건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유진의 황성현 연구원님 에너지 업종 투자 의견 점검을 했는데, 대한유화랑 OCI 홀딩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을 좀, 근데 이 보고서는 되게 간단히만 나와서 사실 여기 뭐 OCI 홀딩스 내용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노후화된 크래커들, 석유화학 설비가 많아요. 있는데 폐쇄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서 석유화학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너지 효율 규제를 하는데 에틸렌 기준으로 톤당 590kg. 그래서 이거를 충족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2005년 이전에 완공된 예전에 만들어진 설비들을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게 글로벌 한 2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2억 톤인데 그 중에 이제 1,500만 톤을 폐쇄하라는 거죠. 폐쇄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러면 어쨌든 중국에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좀 석유화학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재고 사이클이거든요. 완성품 재고. 이 재고가 지금 바닥에 있죠. 이 재고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면 재고를 확충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내요. 석유화한테 좋은 거죠. 플라스틱 수요 늘겠죠. 그럼. 중국의 재고가 이렇게 많이들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쌓는 사이클이 한번 도래할 수도 있다. 근데 안 오고 계속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은 해야 될 텐데 중국의 결국 소비가 살아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공급은 조금 줄고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화학적 그런 쪽 의견인 것 같아요. 자, 현대차증권의 김종배 연구원님은 국내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북미 이거 전략 고객사 어디예요? 뭐 애플이죠 당연히.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지연 없이 납품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최소 25% 이상 물량이 증가할 걸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LG 디스플레이가 좀 순항을 하는 것 같고요. 예. 1분기 내에 좀 부진했던 애플의 중국 판매도 최근에 좀 이제 가격을 인하하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이게 북미 제품 출시 이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굉장히 선명하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되면서 뭔가 변한 건 맞아요. 인식도 좋아지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도 공급하지만 데일 있죠 컴퓨터 기업 여기에 텐덤 이번에 이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 소재가 2배 쓰이죠. 이 패널을 이제 납품했다고 하는데 물량은 얼마 안 돼도 의미가 있죠. 북미 고객사에 납품을 해서 이게 수주의 이력이 쌓이면 이제 앞으로 노트북도 OLED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IT OLED 이게 확장성 있고 여기에 납품을 한 기업이니까 예, 이번에도 사실 LG가 삼성보다 더 많이 납품했죠 아이패드는. 예, 텐덤 쪽으로 원래 예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비전 녹스가 IT OLED 8.6세대 32,000장 생산하기 위해서 10.3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또 저렇게 하면 이것도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중국의 OLED 이거 추격보다 이런 것들은 이제 IT OLED를 그만큼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증거로 확인을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OLED는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OLED 업체들 이런 확장성은 이어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IT OLED 이제 출하량 전망이거든요. 요게 24년도 아이패드 OLED 내년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때 폴더블 폰하고 애플이 노트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OLED 점점 늘겠죠. 근데 여기에 또 자동차까지 붙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커지는 건 명확해요. 예, 명확한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돈을 버는지 요거를 계속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밸류체인은 뭐 삼성양은 덕산 네오룩스랑 캠트로닉스, LG양은 P&H테크랑 아바텍, 중국 쪽은 어디죠? 아바코. 예,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투자의 이용찬 연구원님이 미국은 비싸죠. 근데 올해 10% 올랐어요. 우리는 싼데 올해 빠졌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미국은 주도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AI 반도체, 서버, 전력기 살아있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굳건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냥 멱살 잡고 올려버린 거예요. 네. 네, AI에 대한 투자 붐은 결국엔 이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줘서 돈을 버는 모델들이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아니 AI를 썼는데 돈을 못 벌면 투자를 줄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세일즈포스 아까 설명드린 이 CRM 그러니까 고객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가 19%가 빠졌잖아요. 오늘 실적 충격은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소프트웨어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엔비디아한테도 사실 도움이 되는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기가 좀 하강하는 게 확실해지면 미국은 쉬어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좀 쉬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미국은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쉬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게 빌미가 돼요 또. 그러면 좀 급하게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또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 계속 엔비디아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선 전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 박스권 전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경기만 엄청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나아지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망가지면 안 되고요, 경기가 당연히. 그래서 지수가 지지되고 방향은 AI에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지금 상반기까지 AI 독주인데 이거에서 벗어나서 비미국이 좋아지면서, 비미국이 좋아지면 소비가 좋아지거든요. 소비가, 그러니까 뭐 가전 얘기도 요즘에 나오는 거고, 또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가 추가되잖아요. AI PC, AI 스마트폰. 그러면 진짜 소비재들이 한 번은 사이클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그 중에 그 사이클에서 누가 수혜주가 대장주가 될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을 넘어서 또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이 좀 나빠지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단 망가지면 안 되고요, 경기가. 그러니까 미국은 나빠도 세계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너무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만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어쨌든 장은 좀 답답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좀 막힐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에서 김영곤 연구원 SK, 이제 여기에 왜 김영곤 연구원이 반도체 연구원인데 SK를 왜 쓰냐면 반도체 소재 회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티리얼즈 CIC, 이게 국내 대표 소재 회사고 특수가스인 NF3 같은 거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규 플랜트 가동 개시가 되면서 2분기 연속 성장을 할 걸로 성장을 이제 그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식각가스, 포토레지스트, 포트폴리오 이런 걸 확대를 해가지고 실적이 좀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은 괜찮습니다. SK 실트론이 이게 이 지금 현재 이 최태원 회장의 고민이죠.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거 이제 팔면 한 5천억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객사 가동률 회복 추세에도 채널 재고 잔량이 많아서 웨이퍼 구매 재개로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트론도 조금 좋진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좀 좋아진다. 또 전력 반도체 웨이퍼, 그래서 5.4억 달러 규모 사업자금 대출 지원받은 거에 이어서 4월에 미시간 주정부로부터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SK ENS는 이제 LNG 복합화력 발전소 같은 거 운영해서 한전 같은 데 전력 팔고 그런 회사인데, 이게 S&P 이런 이제 그 전력 판매 단가죠. 요게 하락을 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걸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신형 여주 발전소 발전율이 워낙 뛰어나서 또 LNG 가스 직도입하게 돼서 비용을 줄이면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원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실적은 또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 여기서 핵심은 반도체죠. 반도체 소재의 가치가 전혀 주가에는 반영 안 되고 그냥 뭐 주가 보면 망할 것 같아요. SK는 끝도 없이 빠져가지고. 근데 다만 어제 오늘 이런 그 최태원 회장의 그 1조 3조 원 배상, 그러니까 재산 분할 판결, 이게 어쨌든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주가가 안 내려가야 최태원 회장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원강업은 이제 저희 당사의 이병근 연구원님이 자동차, 이거 옛날에 우리 좀 공부했던 기업이죠. 현가 스프링.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밑에 스프링 달아가지고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가 스프링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 되고, 현가 스프링 내 현대차 그룹 비중이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GM과, 그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그리고 자회사인 삼원강제 통해서 열간 압연 제품, 열간 압연 제품입니다. 이거 띄어쓰기 하죠. 공급받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원재료를 받으니까 좀 비용 면에서 유리하겠죠. 또 하이브리드랑 전기차에는 현가 스프링이 더 비싼 게 들어가요. 단가가. 왜냐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요즘에 대세죠. 그런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또 구동 모터 코어 아시죠? 요거 이제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죠. 요거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거든요, 그동안 현대차에. 근데 대원광업이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오나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돼서 이쪽 매출이 잡히겠죠. 그래서 아이오닉 7
팰리세이드 SUV급 그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급 SUV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중대형 전기차, 요런데 이제 뭐 앞으로 구동모터 코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을 한 거죠,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강세로 하이브리드향 물량 확대된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광업한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전동화 부품 관련 수주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좀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셀룰로스 이제 그린 화학이라고 하는데 그린 소재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약품 있죠. 거기 들어가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시장이 니치 마켓 좀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되게 높습니다. 매년 꾸준히 5% 이상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9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98년에 152억 매출해서 작년에 5천억까지 키운 거죠. 꾸준히 이제 수요는 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생산 능력도 증설을 12,000톤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햇셀루스 3공장 위탁 생산 올해 2월부터 상업 생산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정도 그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예. 계속해서 그린 소재 부분이 매출액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린 소재 부분의 고수익성에도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린 소재 부분은 어쨌든 암모니아 사업도 있고 또 기존의 정밀화학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매출 규모는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익성 같은 건 좋거든요. 증설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주가에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증설이 끝나고 나면 덩치가 좀 커지면 또 가치를 부여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셀룰로스 에테르 이게 전 세계 3위 업체 그러니까 탑3인 IFA가 재무구조 개선하려고 이 관련 사업부를 프랑스 로케테 여기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의 매각가를 계산해 가지고 롯데정밀화학에 부여를 했더니 그린 소재만 기업 가치가 1.6조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1.2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암모니아 아시죠? 우리 이제 라니냐도 올 거고 근데 또 그거보다 암모니아가 친환경 이제 그 화학 친환경 이제 소재로 앞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에서도 블루 암모니아 그걸 이용해서 석탄 발전소에 넣어버리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또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배달 또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시장이 커지죠. 그 암모니아는 원래 비료에만 거의 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비료를 벗어나서 암모니아 수요가 다른 쪽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늘어난다면 이 암모니아를 이제 옮겨야 되니까 운송. 그래서 조선주도 좋았던 거고 또 암모니아 뭐 국내에선 대표 기업이죠. 롯데정밀화학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유통을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향후 증설 통해서 5천억 그린 소재 매출을 2030년 3조 원까지 무려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도 시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언제가 뭔가 계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가는 싸고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AI 쪽 관련해서 보고서가 요거 하나 있어요. 에이드. 그래서 신영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요게 결론이에요. 트렌드에 맞는 세 가지 섹터 AI 가속기, HBM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PSK 홀딩스랑 흡프스프, 그 다음에 기판, 기가비스, 고사양 기판이 플립칩 BGA 늘어나고, 그 다음 변압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쪽은 워낙 많이 올랐죠, 주가들이.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34.6%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AMD, 인텔, 펜리스만이 아니라 빅테크들도 서버용 AI 반도체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 엔비디아의 그래도 AI 칩은 어쨌든 80에서 90% 예상하고요. 장기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젠슨왕도 알고 있고 그걸 이미 암시를 했고 그건 시장이 연평균 34.36%나 성장하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도 꾸준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도체 인기 많은 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줘요. 저 프로그램은 이제 AI 개발자들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엔비디아 칩하고만 호환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을 쓰기가 어렵고 저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칩 외에 다른 걸 쓰기가 불편하죠. 다른 AMD 거 쓰자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점유율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올해 11억 기가바이트에서 내년에 22억, 공급은 19억.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보다는 내년까지는. 수요처는 빅테크고 공급처는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급을 하는 구조고 그냥 기판인 플립칩 BGA는 주로 PC나 서버 네트워크용으로 큰 기판인데 서버용은 훨씬 더 커요. 일반 플립칩 BGA보다 면적 4배, 내부층 수가 20층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휘어진대요. 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버용 플립칩 BGA 양산은 정말 진입장이 높은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회사는 삼성전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데이터 센터에 전력 많이 필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 25기가와트 국내 4인 기구 기준으로 한 개의 데이터 센터의 연평균 전력 사용량이 6,000세대의 연평균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작년에 147개인데 이제 29년까지 637개까지 늘어난대요.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예상 전력 수요는 41기가와트인데 원전 30기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전력 손실을 줄여야 되겠죠. 이제 그런 좀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 기판이기도 있어요. 유리 기판을 이제 영어로 글라스코어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라스코어 기판을 쓰는데 기판 내 그 핵심 층을 그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꾼 거죠. 그게 좀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정밀하게 만들고 미세한 회로 구축이 가능하고 두께도 줄이고 회로 왜곡 발생률 또한 감소시킬 수 있고 그래서 SKC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합작사인 앱솔릭스가 22년에 처음 이걸 발표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성공하면 20년 만에 기판 소재가 변화하는 겁니다. 자, 2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되겠죠. 근데 대중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도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주요 기업의 글라스코, 앱솔릭스가 먼저 올해 말에 양산 들어가고 삼성전기는 26년부터 대량 양산. 인텔은 좀 아직 멀었고요. 2030년 이전이라 명확하진 않습니다. SKC의 고객사는 AMD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개발 로드맵 데이터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DMP나 EV등 LG이노텍도 지금 계획이나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라스코어 기판 상용화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산업 내 유리 기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가공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검사 장비도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아주 얇아가지고. 그래서 기판 가공 업체는 필옵틱스, 초미세 회로 검사 장비는 기가비스가 있죠. 그리고 변압기가 미국에 설치가 돼 있는데 부족합니다. 70% 이상의 변압기가 25년 이상 사용된 거예요. 오래됐죠. 산업용 변압기는 33% 이상이 30년 이상. 보통 수명이 40년 정도 된대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조금씩. 특히 러스트벨트, 중공업 위주 제조 공업지대 지역 내 변압기들은 40년 초과한 게 많다고 합니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대부분 변압기 교체가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 이런 이제 교체 수요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미국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AI와 관련된 뭐 다양한 것들 한번 정리해봤고 기업으로는 PSK홀딩스가 목표주가 91,000원 제시했고 잔류물 있죠. 찌꺼기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 그 다음에 연로 숄더볼을 이제 녹여가지고 붙여주는 리플로우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고 HBM 수요가 증가하는데 HBM은 칩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 뚫잖아요. 여기다 HBM 이렇게 칩 여기다 구멍 뚫어 이게 TSV죠. 서로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로직 칩이 하나 들어가요. 맨 밑에.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GPU 같은 거 로직 칩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 유리기판 쓰면 이제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리로 채워 넣는 건데, 예. 그 다음에 그 숄더 범프를 형성해서 각 칩을 연결을 해요. 예. 그래서 각각의 칩을, 그러니까 칩과 칩 있죠. 이렇게. 숄더별로 이렇게. 요거 연결할 때는 TC 본드, 한미 반도체 TC 본드 같은 그런 걸 쓰는 거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이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예. 이게 다 끝났을 때는 리플로우 장비로 한 번 더 녹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이는 거죠. 리플로우 장비 이제 그럴 때 쓰고요. 그 PSK 홀딩스 장비는 어쨌든 HBM 제조 시에 숄더 범프 형성할 때와 마지막 마무리 공정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플로우 장비 중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플럭스리스, 그러니까 플럭스란 저 숄더 벌 하나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플럭스를 이제 대부분 많이들 쓰는데 플럭스리스란 이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좀 친환경적인 거죠. 사용하지 않는 게. 그래서 그거를 PSK 홀딩스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컴 장비는 여기 TSV에 요런 데 남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저거 제거 안 하면 저 TSV 구멍 있죠. 이거 막혀요. 통로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프사프도 많이들 뭐 그때 물어보셨는데 요새는 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돌렸고요. 예, 이게 어닐링 장비죠. 그래서 치료해주는 장비죠. 레이저로. 아니 레이저 말고 그 어닐링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웨이퍼 손상된 부분을. 예, 근데 그 고압이죠. 고압 환경에서 이걸 해주는 거죠. 100% 수소를 이용해서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터널링 현상. 그래서 전화가 이제 이 데이터나 전자들이 뚫고 나가버려요. 누설 전류가 발생하면 이게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걸 못하기 위해서 하이K 꽉 붙들고 있는 유전율이 높은 도망가지 못하게 저걸 사용을 하는 건데, 예. 어쨌든 근데 또 실리콘과 이게 서로 접착을 하면 또 전자 이동 속도가 또 감소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K 소재를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400도 이하의 저온 온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20기압에 이르는 초고압과 100% 수소 농도의 환경에서 작동한다 합니다. 이 HPSP의 경쟁력은 100% 수소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근데 이번에 예스티였나요? 그죠? 예스티였던 것 같은데 그 회사가 만들어냈다. 뭐 이래서 이제 특허 소송도 제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HPSP가 유일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세 공정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HPSP의 장비 수요도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가비스는 이제 기판 안을 검사하는 건데 5에서 5 요 마이크로미터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가비스는 2에서 2까지도 보유해요. 더 얇게. 이게 아마 글라스코어 기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샘플 받아 테스트 중이래요. 각사의 글라스코어 기판 샘플 받아서 테스트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 첫 장비 인도 시점은 아마 올해 말 정도 되지 않겠냐. 의미가 있죠.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되면 원래 금속 재배선 공정의 그 검사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기가비스 입장에서도 이런 유리기판 이쪽 아주 얇은 이쪽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면 또 아마 주가가 또 재평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핵심 반도체 고객사로부터 일단 샘플 테스트 진행 중이니까 기가비스도 참 저번에 한번 유리기판으로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했는데 아직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모멘텀들은 또 남아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긴 보고서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그냥 다 발췌해 가지고 짧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자공시는
어제는요 YMC란 기업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이송해주는 아마 제조 설비 유지 보수 그런 쪽으로 좀 알고 있는데 공장에서 공장 옮기잖아요. 뭐 그럴 때 도와주는 회사로 알고는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215원 정도 규모로 예, 공급 계약을 맺었고 6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아마 요 공사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퀄리타스 반도체 우리가 좀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뭡니까 도대체 퀄리타스 반도체 진짜 유상자고. 근데 어쨌든 어제 공시를 보니까 탑업인 주식 취득 결정했는데 이게 삼성 아마 AI 반도체 신기술 투자조합 펀드 같은데 예,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7.21%. 근데 거기 투자 목적 중에 이게 나와 있는 거 읽어보니까 글로벌 AI 반도체 설계에서 텐스토렌트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삼성과 관계도 좀 깊은 편인데 애플 자율주행 칩 설계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퇴사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텐스토렌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장이 이런 이제 텐스토렌트에 지분 투자한 것 자체는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퀄리타스도 굳이 유상자를 위해 가지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세계적인 AI 반도체 설계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K가 어제 주식 소각 결정을 했어요.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69만 주 정도 소각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부자 매수는 요새 삼성공제 고태일 사장님이 주가 좀 올랐는데 어쨌든 어제도 1억 원 정도 매수했다 공시했고 한국토지신탁은 정말 답답한 기업이지만 여기 상무님이 8천만 원 정도 신규 매수를 했고 코스메 화학 역시 여기 대표이사가 3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태용로직스는 이제 여기 조영준 이사님이 1.7억 정도 장내 매수를 한 걸로 나오고 유한양행도 다시 주가가 좀 빠졌죠.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 이 이상호 상무가 좀 매수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그 보고서하고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걸 뭐 이 방송을요 뭐 1부터 A부터 Z까지 다 들으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쪽만 또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은 그래도 막판에 좀 반등을 또 하긴 했는데 이게 이 코스피가 좀 답답해요. 그죠? 결국 오후에 좀 밀려가지고 그래서 양 시장이 좀 대비가 됐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한 번 파니까 끝도 없이 팔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물은 샀지만 외국인 매도가 많았고 섹터로는 오늘 일단 해운주가 오늘 좀 좋아서 대한해운이 LNG 아니 그 대한해운이 그 보유한 선박 팔았더라고요. 선박을 좀 팔면서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하니까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항공주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유가도 좀 안정화되면서 근데 그동안 못 올랐죠 항공주도. 카지노도 오늘 좀 롯데관광개발이 오랜만에 좋았네요 진짜.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레이저옵텍, 휴메딕스, 뭐 원택이 오랜만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LNG도 오늘 아무래도 여기 대한해운과 SK가 이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좋았고 SK 오션플랜트도 같이 갔고 이제 LNG의 대표 회사는 여기죠. 한국카본이죠. 카본이 한 4% 반등을 했습니다. 여행주도 오늘 괜찮았고요. 은행주도 오늘 견조했습니다. JB금융이 9%나 올랐고요. 2차전지 소재도 일단 오늘 WCP가 그동안 2차전지 정말 부진했잖아요. 근데 오늘 5% 가까이 급등해서 조금씩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종합상사도 오늘 효성 TNC가 올랐네요. 이건 종합상사는 아니죠. 스판덱스죠, 스판덱스. 비료주도 오늘 롯데종밀화학이 올랐네요. 5%. 화장품 회사들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콜마가 난리가 아니네요. 정말 끝없이 오릅니다. 지금 이쪽 화장품의 대세는 대세네요. 의료 AI도 오늘은 딥노이드, 루닛, 어제 JLK였나요? 거기가 좀 급등했었고 휴노도 한 3%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이 반등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2차전지가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2차전지가 가야 코스닥은 좋아집니다. 그게 오늘 여실히 드러났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는 오늘 FNS테크가 좀 올랐네요. 그리고 좀 빠진 쪽은 전선주 차익 매물 쏟아지고 뉴로모픽 반도체 어젠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밀리고 있고, CXL 관련주 빠졌고요. HBM 관련주도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좀 힘이 없고 조선주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반도체도 오늘 요즘에 하이닉스가 좀 빠지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냥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대부분 소부장 다 부진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업종별 좀 흐름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 보면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지만 삼성 붙었고, 은행주들 밸류업 기대감으로 좀 괜찮았고, 여기 SK 보이시죠? SK가 이틀째 암튼 경영권 분쟁 뭐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전력기기는 좀 빠졌습니다. 전선하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은 좀 빠졌고요. 한진칼. 오늘 이렇게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뭐 엄청나게 빠진 뭐 그런 기업이 있는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는 좀 견조했다.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진 거 빼곤 견조한 분위기였고, 전력기기라 뭐 이제 둘 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 2차전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다 괜찮았고, 엔캠도 급등했고, 3천당 지역이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YC가 뭐 상한가 같네요. PNT, 테크잉, 루닛, 일부 HBM 관련주는 여전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WCP, 그리고 유진테크는 오늘 또 왜 빠진 거죠? 뭔가요? 저도 이유는 아니 요새 또 분위기 좋았는데, 저번에 기억하시죠? 이게 예전에 한번 특허 소송인가, 그죠? 그때 한번 주가 안 좋았던 걸로 제 기억나거든요. 이때였나? 예. 기억나세요? 그죠? 근데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후로 또 신고가 났는데,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오늘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 영향도 일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뭐 9% 빠질 것 같지는 아닌데. 예. JNTC, 동아기업, 엠노, 뭐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견조했네요. 그리고 거래대금 쪽에서는 SK가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았고, JS코퍼레이션이 오랜만에 급등했고, DI, 이수스페셜티, 한국콜마, 삼성공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좀 빠진 쪽은 이제 전성과 태양광, 하이닉스 이렇게 좀 견조했던 기업들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거래대금이 제일 많았고요. 삼청당 제약, PNT, 요새 PNT가 계속 좀 급등하는 것 같고, 의료 AI, 일부 HBM, 빠진 쪽은 액침냉각, GST 이쪽이 오늘은 좀 많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는 많이 빠진 것 같고, 유진테크, 그리고 JLK, 유니셈도 이제 최근에 7러로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거 좀 몇 개 빼면, 그러니까 오늘 GST, 유니셈, 유진테크 다 반도체인데, 일부 반도체 빼면 다 좀 견조한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나마 금요일을 기점으로 좀 약간은 반등을 해줬고, 일단 미국이 좀 쉴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흔들리면 도망가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젠 내려가면 조금씩 비중은 늘릴 때다. 평소에 좀 보고 있던 기업들, 저렇게 아까 유진테크도 잘 나가다 그냥 갑자기 맞아버리고 알 수는 없어요. 많이 오른 기업들은 지금 언제든지 한 번씩 휘청일 수 있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또 그런 조정이 나올 때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내일은 함께 배우기에서 그 실적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주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썼어요. 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어디 갔죠? 이게 실적에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렇게 과거는 잊고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뭐 말해 뭐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한번 내일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영상이. 그래서 그거 내일 한번 또 오전 10시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좀 오래 쉬었는데 이제 인공위성 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한번 인공위성 또 도전을 함께 배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주항공도 공부를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섹터니까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